안녕하세요. 미술 좀 아는 변호사 미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자연과 함께 어울려지는 미술품과 같은 미술관에 다녀왔습니다. 파주 출판단지에 위치한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인데요. 이 뮤지엄 자체가 사진 한 장에 너무 예쁘게 담겨서 제가 한번 직접 가보고 싶어서 다녀온 곳이에요. 팜플렛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건물인데요. 지금 파란 잔디밭에 위에 하얀 건물이 너무 예쁘게 곡선이 이루어져 있죠. 제가 요거는 밤인 것 같고 낮에 있는 건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건물입니다. 하얀색 배경에 그 곳곳 그 건물 곳곳에 좀 자연과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군데군데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서 빛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빛이 조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었어요. 사실은 작가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건물 자체 하나가, 이 건축물 하나가 진짜로 이 조각 작품 같아서 사실은 작품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건물을 더 유심히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가는 이 알바르 시자입니다. 알바르 시자는 모더니즘 건축의 마지막 거장이라고 불리는 포르투갈 건축가인데요. 상도 엄청 많이 받으셨어요. 1992년에 건축계 노벨상이라 부르는 프리츠커 상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2002년, 2012년에는 두 번에 걸쳐서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황금 사자상까지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제가 거닐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건축도 저작권이 있을까? 저작권이 있다면 보호돼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쯤 저는 직업병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이 건물을 표절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는 건물을 표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쇼킹하고 또 최근 사례를 두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음원 표절, 논문 표절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건물을 표절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잘못 뺏기면 수십억 원 들여서 잘 지어놓은 건물을 한순간 철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물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건물 저작권 관련해서 판례 두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대한민국 건축 저작권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입니다. 부산 기장에 가면 웨이브온이라는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요. 한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부산의 이 웨이브온은 건축가 곽희수 건축가가 지은 하나의 작품인데요. 2016년에 기장군 장안읍에 지어져서 주변 자연환경과 잘 어울린다는 호평을 받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2017년에는 세계 건축상, 그리고 2018년에는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명물로 알려진 건물이에요. 그런데 2019년에 울산 북구에 이 웨이브온과 굉장히 유사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이것도 똑같게 기능도 카페였어요. 어디까지 베꼈나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게 바로 부산 웨이브온이고요. 바로 이것이 울산 북구에 있는 카페예요. 콘크리트 박스 두 개를 비틀어 쌓아 올린 외관은 물론이고 옆면적, 층고, 내부 계단의 동선, 창문의 위치까지 모두 굉장히 유사했어요. 말 그대로 복붙 수준이었는데요. 복붙? 복사? 붙여넣기 아시죠? 예. 그 정도 수준이어서 이 곽희수 건축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건축에도 그 문장과 문단이 있는데 이건
마치 책을 그대로 베낀 수준이다 라고 분노하면서 이 울산 카페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바닷고 바로 앞에 있는 그 입지도 굉장히 유사한데요. 곽희수 건축가의 주장은 울산 카페가 웨이브온을 그대로 베껴서 저작권을 침해한 건 물론이고 부정경제방지법 위반까지 해서 손해배상과 이 건물 자체를 철거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게 됩니다. 이 소송은 장장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재판부는 2023년 9월에 드디어 곽희수 건축가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판단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감정을 통해서 나온 감정서 등등을 토대로 해서 이 웨이브온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을 보유했고 또 실질적으로 내부, 외부가 너무나 유사하다. 이건 이제 전문용어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는 건물 철거를 두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판례 중에 건물을 전체적으로 철거하라는 판결을 낸 적은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수십억 원을 들인 건물이 바로 철거 명령이 내려지면은 그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서 일부 디자인을 변경하라든가 창의성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부분만을 변경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인 것보다는 이건 처음이죠. 처음으로 법원이 울산 카페 측은 손해배상액 5천만 원을 지불하고 그리고 웨이브온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분리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철거를 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울산 카페 측은 아니 너무하다. 이걸 다 철거해야 되다니 그렇게 하면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 폐기를 주장을 했지만 단호하게 이 재판부는 울산 카페의 전면 철거를 명했습니다. 국내 건물 저작권 소송상 건물 일부가 아닌 전면 철거의 판결은 국내 판결 중에서 최초였는데요. 남의 디자인을 훔치면 수십억 원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가차없이 철거하라는 게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건물 저작권 중에서 저작 인격권 그리고 그 저작 인격권 중에서도 성명 표시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주 엑스포 다녀오셨어요? 경주 엑스포 대공원에 보면 랜드마크인 경주 타워가 있습니다. 이 경주 타워는 유리 타워로 굉장히 이제 높게 세워진 타워인데 그 한가운데가 공허하게 뚫려져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이 그 신라시대의 구층 목탑, 이 황룡사 구층 목탑의 형태로 허공을 비워놓은 그런 타워에서 상징성이 있는데요. 이 디자인은 과거와 현재를 소통하는 탁월한 건축미를 지녔다고 굉장히 인정을 받는 그런 예술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위대한 아이디어의 원작자는 세계적인 건축가 고 이타미 준 선생인데요. 한국 이름은 그 유동용 선생입니다. 이 유동용 선생은 자연과 동화되는 건축 철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사실 이 유동용 선생이 2004년에 경주 엑스포 공모작으로 이 스케치를 냈었는데 낙선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2007년에 이 경주타워가 완성이 됐는데 이 디자인이 유동용 선생의 디자인과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그대로 똑같이 구현이 된 거죠. 그래서 유동용 선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도용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공모에 당선된 건축사무소가 유동용 선생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도용해서 진행된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 밝혀지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어요. 유동용 선생은 즉각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국가기관과 이 설계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게 됩니다. 이 소송은 말 그대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 마찬가지였어요. 거대한 국가기관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송은 무려 장장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안타깝게도 2011년에 유동용 선생은 이 마지막 판결을 보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요. 대법원은 2011년 그 같은 해에 드디어 유동용 선생이 이 경주타워의 저작권을 가진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경주타워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웨이브 온같이 전면 철거의 판결을 받게 됐을까요? 철거하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주타워는 이미 수백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 공공건축물이고요. 그리고 이를 철거하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은 그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매우 의미 있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저작권에는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저작재산권이 있고요. 그리고 창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이 있습니다. 이 저작인격권 중에서도 저작물에 이름을 표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 성명표시권이 있는데요. 법원은 경주타워 원작자가 이 유동용 선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표지석을 설치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거는 그 유동용 선생의 유족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주장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데요. 결국에는 경주타워 오른쪽에 표지석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명판까지 설치가 됩니다. 건물을 허물 수는 없었지만 거대한 국가 권력이 앞서서 한 명의 건축가가 흘린 땀방울 그리고 그 창작의 고뇌를 인정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술가의 명예를 지켜낸 눈물겨운 승리였습니다. 오늘 살펴본 두 가지 판례에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건축물은 이 시멘트 그리고 철근으로 쌓아 올린 기능적 구조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건축가의 철학과 미학이 융합된 고도의 지식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는 수십억 원의 건물일지라도 부숴야 하는 큰 리스크를 낳을 수도 있고요. 평생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지에서 마주하는 아름다운 공간 그리고 또 건축물들은 누군가의 치열한 그 예술적 혼을 담은 그런 산물임을 기억해야 할 것 같고요. 그 가치를 온전히 존중하는 성숙한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건축과 예술에 숨겨진 흥미로운 법률 이야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깊이 있고 또 통찰력 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